네, 안녕하세요. 저희 동물당당 유튜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첫 번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소개요. 네, 맞습니다. 소개입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요, 같이. 네, 그래서 일단 가볍게 각자 소개하고 저희 첫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다 아빠라고 합니다. 요다 아빠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동물의 집이라는 회사, 작은 회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에 대해서 동물 아카데미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애니멀 피플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숙 기자입니다. 애니멀 피플은 동물 전문 매체고요. 2017년 창간해서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 또 생물 다양성,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한 여러 가지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희입니다. 저는 동물해방물결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해방정치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라는 단체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똑딱거리네요. 다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태규라고 하고요.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라는 그 웅담채취용 사육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동물 복지를 공부하는 수의사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잘 모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은 현직에서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시는 기자님이 일단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동물 단체에도 계시고 또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님이 계시고 또 수의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공부 많이 하신 거잖아요. 박사 수료까지. 그냥도 아니고 박사 수료까지 하신 수의사 많이 해야죠. 선생님이시고. 공부를. 예. 네. 예. 그리고 또 현업에서 어쨌든 또 동물 보호 활동을 직접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라인업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동의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대표님이 사람을 모으셨으니까 지금 자찬하시나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좀 중간에 약간 이렇게 링크 작업을 했어요. 설레발을 좀 치면서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 이슈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토론이나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채널이 없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이런 채널? 동물 전문이요? 없는 이- 것 같아요. 거의 약간 볼거리나 그쵸. 귀여움으로 소비하는 채널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보셨어요? 못본 거. 공보금 채널 있는 거 아니에요? 곰보금자리 채널 많이 봐주세요. 곰보금자리 채널에서도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일에 관여하신 분들하고 좀 얘기도 나누고 좀 어떤 문제 현안이 있을 때 다루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잘 안 되면 어떡하죠? 아니야. 우리는 꾸준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바쁘신 분들인데 이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가 조금 이 이슈는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좀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약간 내용이 부족할 수도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기대를 갖고 봐주시면 저희도 점점 내공이 쌓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오늘 우리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공부가 기존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되더라고요. 이 뭔가를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긴장하면서 공부가 돼서 조금 더 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안 그러셨나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막 이렇게 역시 큰 거도 기자님 찾아보고 막 네. 받아줘. 네. 아니, 받아주세요. 저만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어요. 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거는 이 푸바오 현상입니다. 네, 너무 많이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많이 좋아하시죠, 우리 푸바오. 근데 이제 푸바오 현상을 좀 보면서 그 현상을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그 이면에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푸바오를 잘 안 봤었어요. 이게 잘 몰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알긴 알고 있지만 그 푸바오를 계속 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가끔 알고리즘에 의해서 뜬 거는 이렇게 봤지만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참 귀엽다 뭐 이런 생각 정도 외에 깊이 있게 뭐 사실 푸바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푸바오를 어떻게 보셨었어요? 어떻게 하셨었어요? 유튜브. 눈치 게임. 눈치 뭘 게임. 대답할 것인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김도희 변호사님 본 적이 없으시고 완전히 드문 케이스. 그러니까 거의 본 없죠. 적이 없다는 거는 알고리즘에도 안 뜬다는 얘기가. 아니요, 뜨는데 아, 네, 클릭해서 패스. 보지 않는. 아. 재생시키진 않네. 불매 운동 같이. 아니 말 그렇다기보다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네, 네. 방글기질인가? 아, 근데 그런 분들 되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부끄럽게도 진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약간 푸더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소비했어요. 너무 귀엽고 약간 이제 처음에 동물이니까 접근을 했는데 점점 그 푸바오를 동물이 아니라 어떤 아이돌 좋아하듯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퇴근하면은 틀어놓고 소파에서 이렇게 약간 멍 때리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약간 그런 콘텐츠가 저한테는 됐죠. 그러니까 힐링 네, 느낌인 네. 거네요. 네. 우리 최태규 수의사님은 특히 대표님은 곰보금자리를 지금 또 하고 네. 계시잖아요. 이제 곰단체라 가지고 안 볼 수는 없었고 저도 사실은 그 재생 버튼을 안 누르는 쪽이었고 귀 닫고 눈 막고 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다. 어쨌든 귀여워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그 좋아하는 사람들을 탓하는 게 뭐 좀 뭐 해가지고 그냥 안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좀 보게 됐어요. 이게 이제 그 푸바오 팬덤에서 저희한테 좀 이렇게 제보를 주셔가지고 이 푸바오의 그 동물사라고 하는 푸바오의 집이 너무 좀 열악하다라는 제보를 여러 건을 받는 바람에 그래서 대응을 하느라고 좀 보게 됐죠. 네. 네. 아니 우리 지금 처음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최태규 대표님 같은 경우가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국내에 있는 곰을 사육곰을 이제 어쨌든 저기 구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 사서 데리고 와긴 그렇죠. 예, 했는데, 데리고 예, 와서 예. 지금 생추어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화천에. 예, 그래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의 대표님이나 아마 이제 이 곰 문제에 특히나 더 전문적인 얘기를 오늘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푸바오 보니까 하루 평균에 한 6천 명 정도가 푸바오를 보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한 와. 7, 8천 명까지도 뭐 출산을 그래요? 하던데요. 네. 와,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인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직접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이 아니라 그렇죠. 보러 가는 게 6,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람객들을 유치하게 됐고, 뭐 카카오톡 이모티콘 판매뿐만 아니라 뭐 푸바오 굿즈, 굿즈는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보니까 푸바오 환송 깃발 있잖아요. 푸바오 잘가 뭐 이렇게 하는 깃발이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막 깃발 흔들고 모르시죠? 아무도? 네, 모르세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실 거 아실 거예요. 기사는 썼습니다. 아, 우리 기사는 안 썼어요. 봐도 잘 너무 잘 이런 거. 모르는데 맞아요. 이게 첫 번째 토픽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너를 만난 보고 왔어야 건 되는데. 너를 만난 건 그러네요. 기적이야 푸바오 이렇게 쓴 어. 깃발이에요. 이 깃발이 최근에 그 20만 원에 팔렸대요. 그 깃발인데. 리미티드 굿즈 뭐 이런 걸로 한정판으로요. 한정판으로 해서 막 서로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열광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환송 행사 가지 못한 팬들 사이에서는 그 깃발을 구하려고 이렇게 막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푸바오 연계된 관광 상품이 이제 개발되더라고요. 중국으로 이제 가는 거죠. 푸바오 보러 가는. 뭐 어쨌든 이런 지금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단 김지숙 기자님께서 조금 푸바오 현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바오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푸바오는 2020년 7월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최초로 번식해서 태어난 판다죠. 자이언트 판다죠. 근데 2021년 1월부터 아마 그 이제 대중에 공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때가 딱 코로나 시기랑 맞물리거든요. 근데 그
푸바오랑 지금 강바오라고 하는 강철원 사육사랑 뭐 송바오라고 하는 송영관 사육사 이분들이 이제 돌봐주시는 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에버랜드가. 근데 그때부터 약간 이제 확 뜨게 된 거죠. 둘이 그 이제 케미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푸바오가 이렇게 공개되고 나서 그 3년간 판다월드 방문객 수가 무려 550만 명이래요. 그리고 지난해만 215만 명. 네, 엄청나죠. 그리고 그 이제 그런 이 푸바오의 생활과 내실이나 뭐 사육사 이런 사육장에서의 생활이랑 이 사육사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노는 거 뭐 이런 거를 찍은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게 누적 조회수가 5억 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뭐 거의 BTS 이상 아니에요? BTS는 아닌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푸바오도 엄청나다. 왜냐면은 저도 잘 몰라. 그 약간 그 우리 아는 게 없어. 푸바오는 아는 게 없지. BTS 아는 게 없지. 그쵸. 그래서 그 강바오라는 사육사랑 같이 이제 휴대폰 보고 이렇게 데이트하는 게 정말 빵 떴는데 그게 2,400만 회? 엄청나죠. 그 정도로 됐고 그 아이돌 뭐 BTS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동물 사상 최초로 지하철 광고에 떴다 푸바오가. 그래서 이제 이 팬덤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푸바오가 이달 3일, 4월 3일 날 이제 중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 환송 행사에 비가 오고 막 그랬거든요, 아침에. 근데 6천 명이나 와서 같이 이렇게 환송을 했다. 정말 동물이 이 정도로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서 약간 인기를 얻었던 게 이전에 없지 않았나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뭐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하긴 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동물이 이 정도로 인기 있고 이런 사례가 조금 있었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김대희 변호사님 혹시 이런 사례 좀 인기 있는 동물이요? 셀럽이 되는 어떤 동물. 셀럽이 되는 동물이라고 하면 사실 뭐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생각나지 않고 그 영웅화된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군견이나 경찰견 이런 동물, 특수 목적 동물이라고 혹은 봉사 동물이라고 하는 이런 동물들이 이제 약간 어디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참전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영웅시하면서 뭐 동상도 생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약간 어떤 법도 좀 만들어지고 뭐 훈장도 수여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좀 알려지는 동물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동물원 동물이 이렇게 되는 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그 판다공 가지고 이렇게 환송식도 열고 그 막 갔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 혹시 예. 판다가 이렇게 셀럽이 되는 경우들은 지난 한 100년 안에 꽤 여러 건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잠깐 머물렀던 그 에딘버러라는 동네에서도 에딘버러 동물원이 꽤 오래된 유명한 동물원인데 동물원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망해가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과 그 스코틀랜드 정부가 이렇게 뭐 무역 협상해가면서 판다 줄게 해가지고 동물원이 살았죠. 그래서 동물원이 살았구나. 네, 동물원을 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비꼬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보전을 위한 동물원이 아니라 동물원 보전을 위한 동물이다.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판다를 보내는 게 뭐 한국에서 에버랜드도 그렇지만 1년에 이제 10억 이상씩 마리당 이렇게 중국에 보내줘야 되는 맞아요. 거라서 네.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 동물원에서도 더 이상은 감당을 못 하겠고 동물원은 일단 살았으니까 판다는 보내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판다를 뺀 걸로 알고 있고 뭐 코끼리 같은 애들도 이제 그렇게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예전에 그 하늘을 나르는 코끼리 덤보의 원래 모델인 그 점보라는 코끼리가 있었는데 실제 모델. 이게 한 150년 전일 거예요. 150년. 예. 그 대스타가 돼서 이제 막 하다가 뭐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옛날에는 이제 동물원에서 사람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코끼리가 이제 죽이고 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 알려지자 이제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여왕한테 편지를 써서 정보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스타 만들기는 꾸준히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것의 뭐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좀 감동 포인트는 뭘까요? 요번에 사람들이 이렇게 힐링하고 감동했던 포인트들, 그러니까 푸바오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좀 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열광했는지 가장 이제 열광하셨던 우리 김지숙 기자님 같은 왜 열광했을까요? 근데 약간 그거를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아마 한겨레 21에서 도우리 작가님이 이제 약간 분석한 걸 제가 읽었는데 그게 조금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다른 그러니까 종은 다른데 다른 뭐 개고양이도 뭐 랜선 집사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푸바오도 약간 이제 되게 이제 내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공개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랜선 집사 같이 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이 연장선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뭐 퇴근하고 힘들고 이럴 때 가서 그냥 얘는 하루 어떻게 보냈지?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게 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많은 푸더기들이 그러지 않았나. 예,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매일매일 올라와요. 매일이 아니라 뭐 주간으로 이제 올라와요, 요일마다. 근데 이제 다이제스트로. 네, 근데 이제 채널에 그 영상 콘텐츠가 딱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예요, 이름이. 뭐 누가 주인공인 거, 누가 주인공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요일마다 나오니까 한 2, 3일에 한 번씩은 푸바오가 어떻게 사는지, 다른 자이언트 판다들 어떻게 사는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또 거기에 나름의 또 관계성을 다 이제 부여를 해놨어요. 할아버지, 뭐 얘는 뭐 말썽쟁이, 뭐 애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죠. 되게. 진짜 아이돌 같네요. 또 아이돌 약간 전문이시니까. 네, 좀, 약간 캐릭터성 다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예. 세계관도 있나요? 세계관, 그쵸. 아이돌은 세계관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해주세요. 뭐 이렇게 네. 요즘은 이제 그 세계관 컨셉 같은 거는 네. 예전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예전에 좀 친근한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때는 네, 세계관 없는 아이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몰라요. 어쨌든 네. 그거는 약간 아이돌 같은 그런 네, 컨셉으로 네. 좀 된 게 있구나. 그 저기 최태규 수의사님은 대표님은 그 네. 어떤 좀 감동 사람들이 어디에 좀 이렇게 많이 감동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워낙 이제 비판적인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러운데 안돼.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팬덤이라는 것도 그렇고 산업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저도 이번에 이제 그 푸바오 갤러리가 이제 한창 푸바오 가면서 뭔가 폭발하는 시기에 그걸 접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제도 저희가 지금 그 팬덤에서 올리는 그 글들과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렇구나 하고 있는데 위안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뭐 아이돌 산업이 클 수 있는 것도 어쨌든 뭐 점점 소외가 강해지고 뭔가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좀 뭔가 마음을 붙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뭐 남편이 돌아가신 어떤 분이 뭐 정말 우울하게 지내다가 푸바오를 보면서 위안을 얻고 삶의 희망까지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개별적인 그런 상황들은 생기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모여서 커진 것이겠죠. 근데 이제 뭐 문제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팬덤에서도 늘 소속사의 어떤 문제들을 좀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푸바오의 그 소속사라면 이제 에버랜드일 텐데, 뭐 B랜드라고 해야 되나? E랜드? 아니요. 에버랜드라고. 세상이 다른데. 유튜브는 그죠? 그럼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에버랜드에서 굉장히 잘 이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관계성, 동물과 사람의 관계성 같은 것들도 사실 저는 그것이 이제 바람직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야생동물이 사람과 얼마나 가깝게 지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과연 대중에게 이 동물을 뭘로 생각하게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문제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 에버랜드라는 판다를 키우는 주체가 판다라는 또 하나의 주체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좋은 관계에서 좀 그 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한 건데. 네. 지어 짜내셨나요? 좀 이따가 본격 비판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당연히 드립니까? 준비돼 있습니다. 아. 준비돼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겁나요 지금. 아니 특히 김지수 기자님이랑 저랑은 이제 세상을 약간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두 분은 약간 반돌 기질이 되게 많으신 두 분을. 아니에요. 왜 동물 그러세요? 편인 뿐입니다. 네. 맞아요. 아 와, 중요한 네. 멘트입니다. 동물 편일 뿐입니다. 요거 자막으로 좀 이렇게. 네. 인간도 동물. 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그 동물 담당 1편을 마치면서 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요.